자, 오늘도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분 탐상 시험 결과 지시의 기록은 중요한 사항이다. 다음 지시 모양의 기록 방법 중 그 정확성이 가장 낮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이 이제 전사에 의한 방법, 2번이 스케치에 의한 방법, 3번이 사진 촬영에 의한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사는 이제 그 투명 테이프로 하는 방법이 있고 녹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스케치에 의한 방법이 상당히 그 주관이 많이 개입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9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0번 자분 탐상 검사 시 원형자장을 형성시키는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 시험체의 길이 방향으로 직접 전류를 통한다. 길이 방향으로 축 방향으로 직접 전류를 흘려주면 이 원주 방향으로 좌화가 되지요. 2번도 읽어보겠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코일 내에 시험체를 놓는다. 이건 코일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코일법은 선형자장을 유도하는 거지요. 3번 요크형 마그네트를 사용한다. 이것도 선형자장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코일 바로 외부에 시험체를 놓는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원형자장, 우리가 그 7가지의 자화 방법 중에서 코일법하고 극관법은 이제 선형자장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원형자장을 유도하는 자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까요? 지구의 남북 방향을 지시하는 것으로 자침이라고도 하며 누설자기의 발생부에 놓으면 자침이 움직여서 자기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개척기는 되어 있습니다. 1번 가우스미터, 2번 자속계, 3번 간이형 자기 검출기, 4번 자기 컴파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기 컴파스지요. 자기 컴파스. 컴파스란 말은 이제 나침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향, 방위를 알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를 우리가 나침판이라고 그러죠. 남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뭐 가우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자기력 선속의 밀도를 측정하는 측정 기구입니다. 플럭스 메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이 자속을 측정하는 계기인데 플럭스 메타 자속계도 자기력 선속을 측정하는 계기가 되겠죠. 자기 검출기 같은 경우에는 잔류자기가 남아 있는지 그 확인하는 그런 기기, 잔류자기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검지하는 그런 기기를 우리가 자기 검출기다, 필드 인디케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남북 방향을 지시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컴파스 얘기합니다. 컴파스. 그래서 100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개의 방향을 교대로 바꾸면서 자개의 세기를 서서히 감소시켜 0에 가깝게 내리는 것은 뭐 하는 행위냐? 1번 부품을 자화하는 것이다.
2번 부품을 탈자하는 것이다. 탈자하는 거죠. 3번 자장의 잔류를 유지하는 것이다. 4번 표면 깊은 곳에 결함 검출을 돕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개의 방향을 바꾸면서 자개의 세기를 서서히 0으로 이렇게 감쇄시키는 것을 우리가 탈자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게 그래서 100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03번. 자분 탐상 검사 시 그 통전법에 있어서 자화전류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통전법을 얘기하는 거네요. 통전법은 우리가 축통전법이라든가 직각통전법을 얘기하는 거죠. 이럴 때는 그 자화전류는 시험품의 그 지름, 직경에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테이블 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시험체의 직경이 뭐 5인치 미만이면은 뭐 700에서 900암페어를 주라든가, 뭐 5에서 10인치, 10에서 15인치, 15인치 이상이면은 각각 그 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자화전류치는 시험품의 직경, 지름하고 관계가 있다 해서 100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지요. 예. 1004번 보겠습니다. 자분 탐상 시험에서 표면의 불규칙한 부분에 기계적 힘이나 중력에 의해 자분이 밀집되어 결함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자장의 누설이 아닌 경우,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장의 누설이 아닌 경우,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거 거짓짓이 얘기하는 거지요. 거짓짓입니다. 우리가 관련이 없는, 그래서 짓이 우리가 거짓짓이다, 무관련 짓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1번은 관련이 있는 짓이다. 이건 뭐 결함으로부터 관련이 있는 짓이고, 자분 필적, 매그네틱 라이팅이라고 그러는데 자기편 흔적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거짓짓이 중에 하나지요. 자,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짓짓이다, false indication, non-relevant indication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연속적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불연속이 나아가서 흠이 될 수도 있고 결함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의 답은 1004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05번 보겠습니다. 1005번 자분 탐상용 표준 시험편 중 용접부의 그루브 면 등 비교적 좁은 부분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은 요건 이제 규격의 문제입니다. 그루브 면, 우리가 그 용접할 때 홈도 보면 뭐 V홈, U홈 여러 가지 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을 가공할 때 보면은 뭐 밑에 루트란 말이 나오고, 뭐 베벨 각이란 말이 나오고, 홈 각도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홈 그루브 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루브 페이스, 우리나라 말로 이제 홈 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홈 면 같은 이런 부분을 검사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표준 시험표는 어떤 것이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A형 같은 경우에는 그 시험편이 가로 세로 한 20mm, 20mm입니다. 가로 세로가 20mm, 20mm인데 C형은 그 전체가 가로 세로 50 곱하기 10입니다. 근데 50을 10등분해서 나눠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C형 표준 시험표는 가로 세로가 5mm 곱하기 10mm입니다. 그래서 A형보다 더 작지요. 그래서 C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루브 면, 그런데 이제
올려놓고 사용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비교적 좁은 부분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은 C형 시험편이다 해서 1005번에 답은 C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자력 1006. 자, 항자력이란 돼 있습니다. 이 항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루프에 보면은 이제 항자력 구간하고 이제 보자력 구간이 같은 구간인데, 항자력이라고 하는 정의는 이 자속 밀도가 0을 나타내는 어떤 자개의 값, 즉 다시 말해서 0으로 감소시키는 데 필요한 역방향의 자개의 세기를 우리가 항자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0으로 감소시키는 데 필요한 역방향의 자개의 세기입니다. 이게 항자력의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면 1번 자화를 유지하는 성질로서 자성체의 물리적 특성에 의존한다. 유지한다. 이런 보자성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2번 투자성의 반대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점도체에 발생하는 저항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아니죠. 3번 탈자 시 이 잔류자기를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역방향의 자개 강도이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프로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코일 안에서 시험부를 좌우하는 방법이다. 이건 코일법이 되겠지요. 이번 영구자석을 사용해서 좌화시키는 방법이다. 이거는 극관법이 되겠습니다. 시험부 구멍 등에 도체를 관통시켜 전류를 흘리는 방법이다. 이건 전류관통법이지요. 전류관통법입니다. 4번 두 개의 전극을 통해 시험부의 특정 부위에 전류를 흘려 검사하는 방법이다. 이게 프로드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 1008번 자속 방향과 선형의 불연속부와의 각도가 얼마일 때 잡은 지시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가 되어 있습니다. 선형의 불연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잡은 탐상에서는 자기장의 방향하고 직각, 즉 수직인 결함이 검출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좌화시킬 때 예상되는 결함의 방향하고 90도가 되게끔 좌화를 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1008번 같은 경우에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9번 다음 중 자분 탐상 시험에서 시험체의 표면하의 결함 검출에 가장 우수한 자와 전류는 이라고 되어 있죠. 요것은 우리가 이제 그 교재를 보면 요거에 대한 그 실험을 해서 나온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 캐토스 링 시험표를 이용해서 이제 그 결함 검출력을 한 그런 그 표가 있는데, 그거 보면 보통 표면 그 직하 결함을 검출하기에는 교류보다 직류가 좋습니다. 그리고 자분으로 얘기하면 습식 자분보다 건식 자분이 표면 직하에 있는 결함을 검출하기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 감도의 순서를 보면은 교류하고 습식, 교류하고 건식,
직류하고 섭식, 직류하고 건식, 반파정류된 직류하고 건식, 이런 순으로 이제 표면 직하에 있는 결함을 검출하기가 좋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같은 경우에 보면 표면하 결함 검출의 가장 우수한 방법은 이제 교류보다 직류가 더 좋다고 그랬죠. 직류 중에서도 이제 그 자분으로 얘기하면 직류 섭식보다 직류 건식이 좋아요. 그 다음에 반파정류인데 반파정류된 직류가 있습니다. 이게 반파정류된 직류하고 건식 자분이 제일 좋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서 100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반파정류된 직류 HWDC라고 하죠. 이게 가장 좋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 1040번. 다음 중 자분 탐상 시험에서 표면 밑에 결함 탐상의 가장 우수한 검출 능력을 가진 자분의 조합은, 전 문제하고 이제 비슷한 문제가 되네요. 여기서 보면, 자분 그 표면 하라고 그랬어요. 표면 하.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섭식법보다 건식법이 더 좋습니다. 표면 하의 결함을 검출하기가. 그러면 이제 건식자분이 되겠죠. 그러면 건식자분이면 2번하고 4번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2번은 형광자분이고 4번은 비형광자분이네요. 그러면은 형광의 감도가 더 좋지요. 그러면은 이제 이때는 1040번은 답이 2번이 되겠네요. 건식하고 형광자분이 표면 하에 있는 결함을 검출하기가 더 좋습니다. 자, 1041번 자분 탐상 시험에서 결함을 확실히 검출하기 위해서는 결함의 방향과 자속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이제 그 자속과 결함의 방향이 90도여야지 검출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1041번은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밑에 있는 것도 1042번 강자성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강자성체는 철, 니켈, 코발트, 게드리움 이런 것들이 이제 강자성체지요. 금은 아닙니다. 그래 104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043번입니다. 자, 섭식 잔류법에 의해 부품을 검사할 때 자분용액은 언제 적용하는가? 잔류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잔류법, 우리가 검사 방법에 보면 연속법하고 잔류법이 있습니다. 연속법은 이제 자화를 시키면서, 즉 통전을 하면서 자분을 적용하는 것이 연속법이고, 잔류법은 이제 자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즉 통전을 하고 난 다음에 자분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읽어보겠습니다. 1번 자화되고 있는 동안, 이거는 연속법이죠. 2번 자화전류를 가하기 직전, 3번 자화전류를 차단시킨 직후, 4번 자화전류의 공급과 동시에. 자, 3번이지요. 3번입니다. 자화전류를 차단시킨 직후에 자분을 적용하는 것이 잔류법입니다. 그래서 104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44번. 코일 내에 발생하는 유도 자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코일법을 얘기하는 거죠. 유도자장의 영향. 1번 코일에 흐르는 전류, 코일의 권수, 코일의 직경 영향을 주지요. 코일의 색상하고는 무관하지요. 관계가 없죠. 1044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45번. 자, 요거는 이제 푸는 문제죠. 이게 직경이 40mm, 길이가 200mm인 봉강을 코일법으로 자분 탐상, 자분 탐상하려 할 때 5000A의 전류가 필요하다면 코일의 가문 횟수는 몇 회여야 하는가? 단 장비의 최대 전류값은 2500A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풀어봤습니다. 요거를 이제 푸는 거, 이제 요런 것들이 자주 이제 그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푸는 문제에 자주 나와요, 이게. 이렇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2번이 있는데, 일단 그 L오버 D, D분의 L 값을 먼저 봐야 됩니다. D분의 L 값을 봐서 4보다 크거나 같으면 암페어 턴은 L오버 D 플러스 2분의 35,000 이 식에 적용을 하면 되고, 두 번째 L오버 D 값이 2에서 4 정도가 되면 암페어 턴은 L오버 D분의 45,000 이 식에 적용을 하면 됩니다. 이때 L은 랭스를 얘기하는 거죠. 길이, 시험체의 길이, D는 다이아메터, 직경을 얘기하는 거고, 턴은 코일의 감은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암페어는 전류를 얘기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일단 그 D분의 L 값을 봐야 되겠죠. 아까 그 40분의 200입니다. 이거 읽은 게 40분의 200을 하면 L 오버 D가 5가 됩니다. 그래서 1번식에 적용을 하는 거지요. 이때 그 1번식에 적용을 하면 또 전류 암페어가 보면은 2500이라고 그랬어요. 2500. 5000 아닙니다. 2500. 밑에 그 장비가 그래서 턴수 T는 요 식에 넣으면 50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턴수는 2500분의 5000에서 두 번 감으라, 이렇게 2회입니다. 2회. 자, 여기서 이제 턴수 구하는 문제도 이 시에서 나오지만, 턴수 2회가 주어지고 암페어를 구하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사실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1045번은 2회. 그래서 2번이 되겠죠. 자, 46번 볼까요? 46번. 자력선이 검사체의 긴 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생기게 하는 자화법은 되어 있습니다. 자력선이 긴 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생기게 한다. 긴 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형자화 얘기하는 거지요. 선형자화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긴 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어떤 시험체를 봤을 때 긴 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장방향이라고도 하고, 축방향이라고도 하고, 종방향이라고도 합니다. 반면에 그 반대, 우리가 반대를 짧은 축을 우리가 원주방향이라고 하죠. 원주방향, 횡방향, 단방향,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이런 표현에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